이 거래량 얘기를 그 주식 초보 우리 이제 회원들 중에 이제 주식 초보분들이 꽤 이제 들어오셔서 거래량 얘기를 좀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 얘기를 이제 기초적인 걸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이제 좀 수준을 좀 높여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거래량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요즘에 그 차트 보는 거 굉장히 관심들 많이 가지시는데 차트는 두 가지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쪽은 주가, 아래쪽은 거래량이거든요. 항상 그래요. 왜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까?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 놨겠죠, 그죠? 주가와 거래량.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주가 그리고 거래량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근데 솔직히 차트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심리죠. 이 심리 분석을 잘하려면 이걸 잘하려면 거래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거래량을 분석을 잘할 줄 알아야지만 심리 분석, 주가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뭐 동향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분석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거래량보다는 여기 이제 주가 영역에서 나오는 요 캔들 있죠? 캔들과 뭐 추세선 이제 그런 걸 의지해서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하죠. 어떻게 많이 하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겠죠. 차트를 빅히트로 하지 말고 셀트리온 같은 걸로 놓고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이런 거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분석을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중요한 거래량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 뭐 딱 하나예요.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는 세력이 속이지를 못해요. 세력이 못 속인다니까.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는 그 우리 금전 출납부처럼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못 속여요. 못 속인다. 절대로 못 속이거든요. 들어오고 나간 게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못 속이니까 대신에 헷갈리게는 많이 하죠. 헷갈리게. 근데 이제 이 세력이 절대 못 속이는 게 어디에 기록되느냐? 여기에 기록이 돼요. 위쪽에는 이런 캔들 있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속이는 거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거래량은 절대 못 속여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많이 무시를 합니다. 왜 무시하느냐? 그냥 공짜로 주니까. 공짜로 그냥 알려주니까 뭐 이거 갖고 되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찾느냐? 보조지표 이런 것들을 의지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 출신이 누가 만들었다. 뭐 예일대 아니면 영국의 옥스퍼드 누구 출신이 만들었다. 뭐 이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뭐 거기 무슨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더라 그러면은 이제 그 보조지표에 대해서 그렇게 맹신하는 거예요. 월가에 누구 무슨 트레이더 출신이 누가 뭐 만드는 개발한 지표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뭐 그런 거 많거든요. 왠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조지표를 의지를 많이 합니다. 거래량 분석을 잘한 상태에서 그 보조지표를 활용하면 말 그대로 이제 금상첨화겠죠. 근데 거래량을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량 분석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보조지표를 활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독입니다. 독. 아까 차에 비유했는데 차를 비유하면 그래요. 겉으로 봐서는 제네시스예요. 아 멋있죠. 그죠? 정말 뭐 멋있죠, 그죠? 뭐 제네시스 말고도 좋은 차가 많이 있죠, 그죠? 네. 근데 엔진은 티코예요, 티코. 티코 누가 요즘에 뭐 티코 주면 타시겠어요? 안 타시죠, 그죠? 아마 위험해서라도 안 타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엔진은 티코인 거예요. 그게 보조지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보조지표를 거래량을 왜 무시를 하고 보조지표를 쓰려고 하느냐? 멋있어 보이거든요. 뭔가 좀 복잡하고 왠지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보조지표 설정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이건 NH투자증권 HTS인데요. 전문가들이 이거 잘 안 씁니다. 이거. 네. 또 딴 거 많이 쓰시지. 근데 왜 그러냐면 NH투자증권 차트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해요. 삼성증권 그 HTS 켜보시면 거긴 더 단순해요. 키움이나 이트레이드 증권 이쪽은요 화려하고 예뻐요. 개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기능이 좀 떨어지고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고 심플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쓰는 거예요. 올드한 느낌도 안 나고 디자인은 깔끔한데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쓰는 거예요. 키움 안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키움 쓰시는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자기 성향이기 때문에 그 사람 성향에 맞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보시면 사람들이 그래서 보조지표 어떤 걸 많이 쓰니 이런 걸 많이 쓰는 거예요. 저번에 보여드렸죠? MACD, 스토캐스틱, 파라볼릭 넣고 DMI 넣고 섭섭하죠? 볼린저 밴드도 넣고 그건 이제 여기로 들어갔어요. 네. 볼린저 밴드 넣고 너무 서양 것만 넣나? 나 동양 사람이니까 일목균형표도 넣고 RSI 다 넣는 거예요. 그나마 좀 깔끔하다고 하는 NH투자증권도 기본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해놨어요. 왜요?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고객들의 그 니즈에 맞춘 거죠. 요구에. 그죠? 이렇게 해놓고서 보면 뭐가 보이겠어요? 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솔직히. 나도 전문가 15년 정도 했지만 뭐가 보여, 이게. 헷갈려 죽겠는데. 안 그래도 거래량 하나만 봐도 세력이 속여가지고 헷갈리는데, 그쵸? 안 그래요? 다시요. 거래량 하나만 놓고 봐도 세력이 속인단 말이에요. 왜 주봉이나 월봉 차트 보는 사람들이 주식을 잘하는 줄 아세요? 세력이 하루 만에 매집하겠어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일봉 차트 말고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면 이 사람들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더 잘 보여요. 이 고수들은 주봉이나 월봉이나 연봉 본다니까요. 근데 하수들은 짧은 걸 좋아하고 고수는 긴 거, 크게 보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거래량도 크게 보면 못 속여요. 그러니까 일봉 차트에서 이것만 봐도 이제 헷갈리는데, 그죠? 여기다 이걸 더 집어넣으면 얼마나 더 헷갈리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차트나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싶다. 세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정말 내가 파악을 잘하고 싶다. 개인들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보고 싶다 그러시면 거래량 분석을 정말 잘 하셔야 되는데, 정말 거래량 분석을, 이 중요한 거래량 분석을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 절대로 보조지표 따는 거랑 많이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헷갈려요. 이제 1 더하기 1은 2, 그죠? 2 곱하기 2는 4 이런 거 배우는 이제 그런 단계에서 들어오자마자 미적분을 배우는 거예요. 미적분. 알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들어오자마자 막 근해 공식 막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근해 공식. 1 더하기 1 해야 되는 그때. 이게 보조지표예요. 근해 공식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수학자가 아닌 이상. 그 공학 쪽에 하시는 분들 아닌 이상은 잘 안 쓰거든요. 그렇죠? 네. 일상생활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거래량을 이게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래량 분석할 때 가장 주의사항 첫 번째, 거래량만 한동안 보세요. 여기다가 보조지표 딴 거 넣지 마시고. 아셨죠? 네. 그래서 이 거래량을 이제 분석을 제대로 할 줄 알게 되면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세력이 매집했는지 아니면 세력이 버리고 나갔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조지표 없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점인지 고점인지, 즉 과열됐는지 지금이 침체되어 있는지, 바닥인지 고점인지, 개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눌림목인지 낙폭과대인지 아니면 신고가 돌파 직전인지, 신고가 돌파해놓고 이게 지금 가려고 하는 건지, 잠깐 쉬는 건지,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려고 폼을 잡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 분석만 잘해도 알 수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추가 하락이 진행될 수 있는지, 반등 나올 자리인지 아닌지를 거래량을 보면서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을 분석할 때 이제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거래량 분석할 때 이제 주의사항이 뭐냐면, 첫 번째, 절대적인 건 없답니다. 네, 절대적인 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나와야 된다, 10만 주 이상 나와야 된다, 200만 주 이상 나와야 된다, 500만 주 이상 나오면 이거 무조건 끝났다,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접수 시작되었습니다. 절대적인 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보통 이제 평가할 때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거래량 분석할 때는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수치를 갖다 놓고 하시면 안 돼요. 100만 주, 500만 주 이런 거.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게 어떤 거는 1,000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는 10,000원짜리도 있어요. 심지어 10만원, 100만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10만원짜리 100만주하고 1,000원짜리 100만주하고 똑같아요?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죠? 네.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게 절대평가를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자, 똑같이 뭐 10,000원짜리 한 주당 10,000원짜리 회사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그냥 10,000원짜리라고 해서 똑같이 100만주 나오면 뭐 좋은 거 나쁜 거 그럴까요? 아니죠. 왜요? 그 기업의 그 주린이 분들이 이거 잘 모르시는데 그 기업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수가 100만 주인 회사가 있고 1,000만 주인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거래가 터졌어요. 터졌는데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500만 주 나왔어요. 거래량이 100만 주 발행한 회사가 500만 주가 나왔다. 이건 뭐예요? 총 발행 주식수의 5배가 나왔거든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극단적으로 이제 비유를 드린 거예요. 이제 들은 거예요. 1,000만 주 그 주식 발행하는 총 발행 주식수가 1,000만 주예요. 근데 그중 500만 주 나왔어요. 이럴 수 있어요. 이거는. 주가가 막 급등을 많이 해서 막 이렇게 좀 사람들의 그 관심을 많이 받으면 단기 매매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 회전이 잘 됩니다. 그래서 500만 주 나올 수 있어요. 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100만 주인 회사가 500만 주가 나왔다? 이거는 저기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평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발행 주식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발행 주식수 100%가 유통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주가 발행이 됐으면 거기에 대주주가 한 50만 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한 개인이 또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우리 사주의 주식도 있을 수 있고 국민연금에서 투자했을 수도 있고 외국인이 들고 있는 것도 있겠죠. 그 나머지 중에서 개인들이 샀을 텐데 그 나머지 중에서 일부는 개인들이 장기 투자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식을 사놓고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못 파는 사람도 있겠죠. 웃으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다 빼면 실제 유통 물량은 얼마 안 되겠죠.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100만 주 이상 나왔으니까 이건 끝났어. 아니야. 이거 100만 주 아직 안 나왔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얘기해 주는 사람 별로 없죠. 그죠?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나왔느냐? 상대평가를 해야 돼요. 자, 상대평가를 하려면 뭐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대평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많은 상대랑 싸워보거나 많은 상대랑 이렇게 해보면 돼요. 네. 일부러 같은 단어를 썼어요. 상대평가를 잘 하려면 즉 경험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쵸? 객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경험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평가를 잘 하려면. 그래서 거래량 분석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경험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50만 주, 100만 주 뭐 이러면은 딱딱딱 그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상대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 분석 이거 배우시려면 좀 시간을 좀 넉넉하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막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거와 관련된 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예전에 박스권 기법 강의 드릴 때 한 2-3개월 동안 집요하게 얘기했죠. 그 정도로 집요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최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오늘 거래량에 대해서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첫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분석할 때 이제 주의사항 두 번째가 뭐냐면 거래가 보통 이제 터질 때가 문제가 되겠죠. 이제 거래가 없을 때도 중요하지만 거래가 터졌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더 집중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거래가 터졌을 때 또는 거래가 최저 거래량이 나왔을 때 이게 어디에서 그리고 왜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 거래량이 어디서 터졌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바닥에서 터졌느냐 아니면 바닥을 잡고 올라온 약간 허리 정도에서 터졌느냐 아니면 박스권 돌파할 때 터졌느냐 아니면 박스권을 이탈할 때 터졌느냐. 예를 들어서 뭐 박스권 간단하니까 그거 볼게요.
박스권이 있어요. 여기를 돌파할 때 거래가 터졌느냐, 아니면 이탈할 때 터졌느냐, 아니면 거꾸로 안 터졌느냐. 돌파를 했는데 거래가 안 터질 때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때그때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이제 신고가를 할 때 박스권도 바닥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나오는 게 있고요. 박스권이 신고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닥에서 박스권 만들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고 허리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면 신고가 낼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즉 거래량이 어디에서 터졌으며, 그리고 그 거래량이 터질 때 무슨 뉴스가 나왔는지, 무슨 호재가 있었는지, 아니면 아무런 재료도 없었는데 혼자서 터졌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까처럼 그 제약주 세운주 쭉 얘기해드렸죠. 그냥 친구가 가니까, 친구가 강남 가니까 따라갔는지, 아까 그래서 그거 보여드린 거예요. 재료가 없어도요, 친구가 가면 따라가요. 그냥 우르르 동호회거든요, 그 친구들은. 네, 저 동호회예요. 그냥 같이 가요, 그냥. 네. 진양제약이 예를 들어서 상한가죠. 그러면 옆에 있는 애들 따라가요. 왜 가는데? 몰라요, 우리도. 막 우르르 같이 갑니다. 네. 동호회라니까요. 그 정도로 같이 잘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어디에서 왜 나왔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준비한 게 딱 여기까지 오늘은.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거래량 분석을 잘하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경험을, 그냥 뭐 책으로 배우지 마시고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례들을 접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가급적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보면서 이런 거래가 탁 터졌어요. 이런 거래가 터졌어요.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이거 옛날에 누구누구랑 똑같네?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한참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딱 보자마자 이거네? 저거네? 딱딱 나와야 돼. 아니면 최소한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게 딱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실력이 왜 안 느냐면,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수익이 저기 실력이 잘 안 납니다. 왜냐면 그냥 수익률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스윙이나 중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력이 상대적으로 좀 빨리 늘어요. 왜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거든요. 단기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도 실력을 키우고 싶으시면 단기 매매를 하시되 좀 줄이세요. 그래야지 보여요. 그래야지 보인다니까요. 네. 그 요즘에 그 스님 한 번 굉장히 시끄럽죠, 그죠? 네. 뭐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고요? 맞아요. 단기 매매를 잠깐 멈추시면 보여요. 뭐가 보여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놓쳤는지, 그게 보여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딱 깨달아야지 실력이 느는 거라니까요. 네. 그다음부터 이제 거래량을 이제 분석을 잘하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이거는 방법 없어요. 수도 없이 해보시면 돼요. 근데 기억을 잘하려면 단기 매매를 많이 하면요, 까먹어요. 샀다 팔았다 하다가 다 그냥 기억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이제 그런 비유를 들은 겁니다. 진짜로 그분 책, 그거는 명언이에요. 책 제목이었죠, 그죠? 네.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고. 보인다니까요. 네. 잘 보세요. 오늘 이거 이제 강의 제목을 그렇게 해놓을까요? 뭐 그건 이제 또 뭐 도용이라서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을 이제 그 거래량 이제 나온 거하고 차트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다, 이것을 많이 봤다,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마음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를 두시고 천천히 이렇게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요거랑 요 다음 얘기들 뭐 하겠어요? 종목들 띄워놓고 계속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전에 박스권 그 기법 강의 해드릴 때도 계속 그거였잖아요. 처음에 이제 기본 원리 쭉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부터 뭐 했어요? 계속 사례들을 얘기했었죠. 네.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거니까요. 아마 한두 달 이상은 계속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종료되었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거래량과 관련된 첫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네.